우리 앞에 야구치의 49년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프로야구 종합편성 채널 최강볼편의 안성호입니다. 오늘은 예능 쪽으로 가나요? 다큐 쪽으로 가나요? 종합편성이라는 건 최근에 저희가 또 이용균 기자가 론칭한 네. 1타 볼펜. 네. 볼펜. 예. 교양이죠 그거는. 예, 그렇죠. 교양, 예능, 뭐 스포츠 넘나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소식 많이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선수 싸움 시작됐어요. 예.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뭐 1위부터 7위까지 촘촘하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한화가 LG를 제치고 선두 자리에 올랐고 0.5경기 차이예요. 어제 경기 되게 중요한 경기였는데 오랫동안 중단됐다가 1시간 한 40분 몇 분 정도 중단이 됐었죠. 비 때문에 재개된 경기에서 한화 타선이 터지면서 결국 한화가 선두 자리에 올랐고 어제 만약에 5회 말에 하나가 점수 딱 내자마자 비가 쏟아져 갖고 경기가 중단됐던 거였잖아요. 강욱 홀드로 끝났다면 뒷말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끝났다면 하나 승리로 마무리되는 거였죠. 규칙상으로는 그렇죠. 서스펜디드 상황이 아니고 그냥 강욱 홀드가 선언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경기 내용이었다. 흐름이었다 보고요. 장화를 신고라도 야구와 벗고 강행을 했어야 될 경기였어요. 사실 좀 오래된 얘기지만 2004년 네. 한국 시리즈 9차전 유명하잖아요. 아, 저 현장에 있었죠 그때. 예, 사실은 그때 야구가 아니고 수구였어요. 내야 플레이 뜨면 못 잡고 그랬으니까. 지금 삼성 박진만 감독이 맞아요. 현대 유니콘스에서 뛸 때고 뭐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경기 흐름이 선두 싸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프로야구 팬이 엄청나게 지금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취소 중단 결정도 좀 과거에는 하는 사람 그 주체 그 구단이나 그 팀에 맞춰서 했다면 지금은 아무래도 보는 사람 편의를 좀 봐주는 게 그렇습니다. 있었죠. 뭐 부상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결정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네. 지금은 보는 사람 팬 위주로 그 결정의 기준을 조금 조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기다려야죠. 예. 어제 현장에 있던 뭐 구단 관계자들 통화해 보니까 거기도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 같다. 예.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더라도 경기가 재개돼야 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 있었다고 그러고요. 어제 경기가 올 시즌 최장 기간 중단 경기 아니라고 그래요. 예. 네, 인천에서 문학교장부터 LG SSG 경기 더 오래 기다렸다가 기억이 나네요. 한 적도 있으니까 네, 어제 경기는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결국 한화의 10대 5 승리로 끝나면서 한화가 0.5경기 차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선두 싸움에 들어간 LG와 한화 이야기, 선두 쟁탈을 향한 전력 변화 혹은 전략 변화 이런 거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순위 싸움은 여전히 치열해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선두와 7위까지의 승차가 겨우 6.5경기. 맞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붙어 있는 치열한 순위 싸움. 일단 하나부터 가겠습니다. 이제 한화 69경기 치렀는데 김경문 감독의 경기 운영 변화가 살짝 보이는 느낌이죠. 당초에 하나 김경문 감독이 80경기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80경기라는 거는 뭐 그 즈음 되면은 가속 페달을 밟겠다. 승부처로 보고 조금 더 그 동력을 올리겠다. 과감하게 쓰겠다는 건데 그 시점을 조금 당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LG 영경혁 감독도 뭐 이정용, 함덕주 그 투수들이 돌아오는 6월 말 정도를 승부처로 봤거든요. 거기도 이제 엑셀 밟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 김경문 감독이 최근의 경기에서 투수 기용하는 걸 보면은 조금 그 시점을 당긴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까지 이용균 기자가 뭐 말씀하셨지만 69경기 치렀잖아요. 한 10경기 정도 더 진행을 해야 80경기인데 5월 중순까지만 해도 한화가 마무리 김서현 선수를 많이 써야 딱 1이닝이었어요. 넘겨서 멀티 이닝을 맡기지 않았죠. 잘 안 시켰죠. 실제로 올 시즌이 사실상 첫 시즌이잖아요. 마무리.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더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참은 거죠. 다음을 위해서, 그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건데 처음으로 1이닝을 넘겨 던진 게 5월 20일 NC전이었거든요. 1.1이닝. 그때 1.1이닝. 예, 그리고 그 뒤로도 5월 말에 한 번 정도 더 나왔었고요. 뭐 거의 1이닝 던지는 패턴이었는데 6월 들어서는 지금 6번 등판했는데요. 3차례 1이닝을 넘겨 던졌습니다. 1이닝 이상 투구. 예, 그리고 지난 14일 토요일 LG전. 굉장히 뜨거웠죠. 치열했죠. 이날 1.2이닝. 올 시즌 최다 이닝이죠. 아웃카운트 5개 잡는.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내부 관계자 제가 좀 통화를 좀 해봤어요. 김경문 감독이 시즌 개막 때나 지금이나 뭔가 코칭 스태프 그리고 관계자들 대하는 표정이나
말의 뉘앙스 네. 이런 뭐 말투 같은 거는 거의 대동소이 비슷하다고 해요. 초반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예, 그러니까 뭐 희로애락을 좀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 미팅 같은 거 할 때 지금이 어떤 시점이니까 이런 식으로 방향점을 가져가자, 뭐 전환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런 거 없었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음의 준비들 해 이제 승부처다 이런 얘기 뭐 이런 표현은 없는 거죠. 계속 예, 하던 대로 꾹 간다. 예, 그런데 지금 투수기용으로 좀 메시지를 그 선수단에 전달하는 거 아닌가. 구체적으로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예. 선수 기용 방식에서 약간 프레셔를 주면서 메시지를 예, 전하는. 지금 잡고 가야 된다 경기를. 지금 순위를 지켜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선수단에 간접적으로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경기 내부 경기 진행 상황에서 작전 전술 펼 때도 그런 게 보여요. 좀 더 강하게 들어가는. 예, 그렇습니다. LG와의 시리즈 사실 팬들이 미보환이다 이런 얘기 많이 예. 했잖아요.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 예, 아니냐 예. 이런 얘기 많았는데 줄이는 걸 좋아해요. 요즘은 다 줄입니다. 그래. LG전 3경기 중에 1경기는 비 때문에 취소됐고요. 1승 1무 거두면서 한화가 내부적으로도 이것저것 확인한 시리즈가 네.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내부에서도 네. 우리가 강해지긴 강해졌구나. 예, LG랑 붙으면서도 어쨌든 결과도 1승 1무였지만 경기 내용이 팽팽하고 뭐 대등하게 붙는 그런 흐름이었죠. 그렇죠. 두 경기 다 그랬죠. 예, 그렇으니까. 이게 그런데 다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뭐가 부족하구나 이런 게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해요. 맞아요. 예. 한화 팬들 경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예. 이런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네. 경기의 무게를 견디는 건데 금요일 경기 취소되면서 토요일 경기가 LG와 시리즈에서 첫 대결이 됐죠. 그렇죠. 이번 3연전 중에 첫 대결이 예. 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시즌 한복판에 반 게임 차 1, 2게임. 잡으면 1등. 예, 그러니까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라는 타이틀을 언론에서 계속 달았어요. 그냥 줄기차게 나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선수들도 기사 안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 내부에서 대부분 선수들이 이런 분위기에 익숙치가 않아요. 별거 아니로 그냥 기사로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 네.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고 하고요. 경기장 분위기도 좀 다르죠. 근데 제가 내부 현장에 있는 분하고 프런트 분 다 통화를 해봤는데 네. 조금 선수들이 의식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긴장도 하고. 예, 그 단면이 토요일에 네. 그 경기가 팽팽하게 진행됐죠. 그렇죠. 하나가 2대1로 앞서던 8회 그 늘 올리던 필승 카드로 내던 한승혁 선수를 투입하는데 그렇죠. 뭐 정해진 순서죠. 예, 제구가 평소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김범수 선수까지 올라왔는데 네. 두 선수가 볼넷을 3개 내주면서 좀 자멸을 하듯 한 점을 내주죠. 한 점을 지키지 못했죠. 예, 네. 김선 선수가 올라오면서 나중에 그렇죠? 그랬는데 그 두 선수 모두 올 시즌 뭐 진화했잖아요. 성장하고. 그렇죠. 한승혁 선수 이제 재고 안정감 찾았다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그랬는데 평소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 경기를 치르면서 한번 해본 경험이 예, 맞습니다. 앞으로의 팽팽한 시리즈에서 더 예. 힘이 될 수 있겠죠. 다음 날 경기 잡으면서 네. 굉장히 그게 해소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예. 또 하나는 네. 그날 경기, 토요일 경기입니다. 7회 1대1에서 하나가 2점째 뽑는 장면이 스몰볼이었어요. 스몰볼. 황영묵의 스퀴즈였는데 안타가 되죠. 결과적으로 안타가 되고. 예, 네. 그랬는데 이것 또한 저는 김경문 감독 메시지로 봤어요. 그 꼭 잡아야 할 경기. 그리고 김경문 감독이 사실은 좀 빅볼에 가까운 그렇죠. 야구를 해오셨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화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용규가 예전에 그 비교도 했지만 어느 정도 구성이 된 팀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도전하겠다. 높은 곳을 그런 메시지 아닌가 싶고요. 근데 뭐 성공 좀 했어. 그 장면은 성공을 했지만 그렇죠. 한 점 달아났으니까. 예, 2대2로 연장 11회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무사 1루에서 이진영 선수가 희생 번트 사인이 났는데 결국엔 실패를 하죠. 투수합으로 강하게 흘러가면서 병살. 사실은 번트에 성공했으면 끝내기 찬스가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건데. 예, 그러니까 투아웃을 그냥 뭐 당한 이후에도 뭐 하나가 끝내기 찬스가 왔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 선수들이 뭐 디테일이 약하다. 이건 오래된 숙제인데 그렇죠.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그 가을 야구까지 큰 경기에서 그런 장면이 뭐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더 자주 나올 예. 가능성이 높죠. 조금씩 더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 완전한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디테일을 좀 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팀 내부에서 얘기도 많이 나눈 모양이에요.
경기 후반 팽팽한 승부,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큰 경기에서 투수의 제일 건들리는 거. 예. 그리고 꼭 이 디테일이 필요한 작전 상황에서 그것들을 성공시키는 능력. 이런 것들이 LG와의 시리즈에서 확인한 숙제. 예.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뭐 같아요. 토요일 경기는 뭐 여러 각도에서 얘기할 것들이 많은데 네. 특히 10일에 맞아요. 안치홍 선수가 네. 홈에 이제 끝내기 주자로 들어오려고 했지만 이미 공이 들어와 있어서 아웃됐는데 그 장면을 두고 뭐 여러 의견이 나왔어요. 시끌시끌했죠. 예, 뭐 이용 기자가 뭐 여러 각도에서 취재한 것 같은데. 당시 상황 뭐 아주 여러 번 돌려보신 하나 팬들 그리고 야구 팬들도 다 보셨겠지만 이재원 선수가 바깥쪽 공 당겨서 좌익수 앞에 떨어뜨린 안타를 만들었고 그리고 2대2 동점 마지막 공격 카운트잖아요. 이제 11회 마지막 이닝이니까 그래서 공이 맞는 순간 2루주자 안치홍 선수 스타트를 끊었고 그리고 3루 코치 김재로 코치가 돌리면서 홈으로 돌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여유 있게 아웃. 예, 예. 너무 정확히 잘 왔죠. 공이. 예. 정확히 잘하기도 했고 안치홍 선수가 꽤 늦었네라는 느낌도 예. 들었지만 어쨌든 홈에서 아웃이 되면서 그걸로 그냥 경기가 끝났잖아요. 예. 무승부로. 혹시 3루에 남겨뒀으면 어땠을까라는 라면이 이제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다음 날 이제 한화 김경문 감독은 이제 공식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100번 그 상황이 나왔다면 100번 다 돌리는 게 맞다. 경기가 끝날 수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송구가 워낙 정확해서 망정이지 조금만 빗나갔더라도 세이프가 될 수 있었다. 이 상황은 돌리는 게 맞다라고 했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한 세 발자국 차이 나는 바람에 두고두고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김재걸 3루 코치가 논란의 중심에 섰고 그걸 왜 돌리냐. 안치홍이 우사인 볼트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구단 관계자 통화해보고 그때 분위기 어땠냐라고 하니까 김재걸 코치에 대해서도 팬들의 분위기 그리고 경기를 지켜본 팬들은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경기 구단 내부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라는 공감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 김재걸 코치가 이제 막 욕먹는 걸 다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선수들이 예. 그 다음날 15일 경기에서 뭐만 있으면 김재걸 코치 막 하이파이브 해주고 다독여주고 예. 이런 장면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치홍 선수가 실제로 그 마지막 14일 경기에서는 마지막 아웃을 당했지만 15일 경기에서는 5회 말에 예. 비 오기 직전에 예. 1루에 있다가 노시현 선수의 좌선 탓 2루 탓 때 예. 3루까지 다 돌아서 홈에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정말 전력 질주를 그 하죠. 장면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예. 전날은 아웃됐는데 전력 질주해서 홈에 세이프되고 그때도 또 김재호 코치 위로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왔어서 이게 한화가 조금 단단해진 거 아니냐. 예. 전날의 실수를 다른 식으로 만회하고 그리고 여기 안팎에 있었던 논란들을 내부적으로 다져가는 느낌이 좀 예. 있다라고 얘기가 들어요. 앞서 그 김재걸 코치가 그 선수단 집합건 것도 이제 뉴스로 나왔었잖아요. 예. 지난 12일 두산전 경기는 이겼는데 경기 막판에 실수들이 막 나오면서 약간 집합이 이루어졌고 당시에 그 이제 경기 중에는 경기 화면으로 보이기에는 수비 실수 이런 것들이 주목됐지만 그 전에 약간 줄사인 미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내부에 그런 이슈가 있었던 이제 것 경기장에 잘 같아요. 안 보이는 이제 선수들끼리와 구단 내부에서 아는 이런 거 좀 미스가 있었네. 그래서 그 미스를 지적하기 위한 미팅이 미리 준비돼 있었고. 근데 하필 수비 실수까지 나오면서 약간 확대된 측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구단에 따르면 김재걸 코치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경기에 대한 집중력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가을 야구 가겠다고 이러는 거 아니다. 가을 야구를 가서 이기는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기에서 이런 자잘한 실수들이 나오면 이길 수 없다. 그냥 주저앉는다. 예. 큰 경기에 대한 긴장감 장난 아니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붕 떠 있으면 경기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거 잡아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도. 그런 내용들이 LG와 두 경기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여전히 조금 예, 풀어갈 숙제가 뭐가 있지만 필요하고 맞아요. 우리가 뭘 해낼 수 있겠다는 그런 것 단면들이 다 드러났죠. 그래서 지금 한화는 확실히 내부적인 분위기가 지금 가을 야구 가는 게 목표가 아니다. 예. 그 다음 단계 가을 야구에 가서 이기는 게 목표인 팀으로 좀 바뀐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그 논란이 됐던 안치홍 아웃 이 장면에 대해서 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고 3루 코치의 돌리는 사인 이것이 그냥 하나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프로야구 전체의 화두가 된 느낌. 예. 다른 팀들도 다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논의를 했다고요. 네, 기자들도 많이 얘기를 나눴고요. 그랬습니다. 예. LG 2군에서 요 장면을 두고 약간 토론회가 열렸다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라면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천에서 이거 돌려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죠. 수비 코치 입장, 뭐 주루 코치 입장, 뭐 투수 코치 입장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고 그리고
투표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이럴 때 돌리는 게 맞냐, 아니 멈추는 게 맞냐. 예, 무슨 민주주의인가요, 이것도? 대선 정국이라 그런가. 어쨌든 결론은 LG2군 코치 토론회에서도 결론은 돌리는 게 맞다. 이 상황에서는 뭐 외야수에 전진 수비가 있었고 타구가 너무 깔끔했고 송구가 너무 좋았고 했지만 경기가 끝내주는 뭐 이닝이나 아웃카운트 상황을 고려하면 그 상황에서는 돌리는 게 확률이 높고 그게 야구의 정석에 가깝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예, 저도 사실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베테랑 기자 입장에서도 예, 네. LG 좌익수가 그 최원영 선수에서 송찬희 선수로 바뀌긴 했어요. 송구가 좀 낮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나 10일에 마지막 이닝 2사후였고 야수도 급한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구가 어긋날 확률이 네. 조금이라도 뭔가 그 포수 쪽에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확률이 다음 타자가 적시타를 칠 확률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는 지금 뭐 팀 분위기도 좀 전해주셨지만 네네네. 방향성을 갖고 그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장기 플랜이 뭐 투수 쪽에서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선수별 진단 처방도 나왔다는 거를 저희가 중간중간 들려드렸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투수 파트에서는 엄상백 선수 얘기를 좀 사례로 들려드릴게요. 지난번에 그 얘기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염상선 선수 예. 내려갈 때 맞습니다. 어떤 걸 준비해 갖고 와라 이런 예. 얘기를 했었잖아요. 양상문 투수 코치가 네. 뭔가 그 피치 디자인에 대한 그 언급을 했고 주문을 했죠. 네. 근데 5월 말 2군으로 내려가서 조정기를 거쳤는데요. 네. 2군행 이전에는 8경기에서 평균 자책이 6.68, WHIP가 무려 1.82나 됐어요. 나머지 4명의 선발 투수와 비교하면 많이 예, 떨어졌어요. 뭐 기대가 까는 거리가 멀죠. 근데 돌아온 뒤 복귀한 뒤에는 3경기에서 평균 자책이 3.38, 오. WHIP가 1.19 좋습니다. 확실히 WHIP가 확 좋아졌네요. 예, 그러니까 뭐 양상문 투수 코치가 체인지업 비율을 좀 과감히 더 줄이고, 아까 앞에서는 너무 많이 던졌어요. 예, 그 패스트볼 비율을 좀 늘리자. 네. 다른 구종을 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는 거였는데 실제로 제가 얼마나 비율이 달라졌나 확인을 해봤더니요. 네. 개막 이후 2군행 이전까지는 체인지업 비율이 47.4%였어요. 둘 중에 하나는 체인지업이네요. 예. 그런데 확실히 볼 배열 변화를 가져갔고 결과도 바꿨더라고요. 3경기에 제가 하나 다 계산을 해봤는데 체인지업이 30.8%. 그러면 뭐 앞서서는 2개 중에 하나가 체인지업이었는데 그러니까 네. 가위바위보 홀짝이잖아요. 홀짝. 예, 근데 3개 중에 세개 하나. 홀짝에서 가위바위보로 바뀌는. 3개 중에 하나보다 조금 더 안 되는. 그러니까요. 이 정도 비율이 바뀐 건데 체인지업이라는 게 타자 입장에서 패스트볼을 의식할 때 효과가 있는 구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체인지업 온다고 체인지업 준비할 때는 아무래도 타자가 대응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체인지업을 구분해낼 가능성이 예, 높아져요. 그러니까 엄상백 선수가 체인지업의 본래 목적성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배터리 코치, 김정민 코치도 제가 한번 전화를 해서 이 얘기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투수들의 방향성, 네. 양상문 코치가 갖고 있는 주문에 대해서 투수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최재훈 포수나 이재현 포수가 굉장히 경기를 읽는 눈이 농익어가고 있다. 그래서 방향성을 갖고 이해를 하고 그런 주문을 하는데 굉장히 또 실행력을 옮기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한화의 어떤 전략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예. 이게 중요한 포지션이 하나 죠 전력의 변화. 예. 한화가 지금 플로리얼 선수가 빠졌고 손등 골절 뼈 조각이 좀 있어서 대체 선수 발표를 앞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하나로서는 작년 시즌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외국인 타자 중견수 자리. 예, 근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대체 선수는 중견수라고 들었고요. 중요수를 볼 수 있는. 예, 네. 그리고 발표가 곧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고요. 하나 이번 결정 포인트는 외국인 타자 옵션, 앞으로 하나가 선택할 수 있는 외국인 타자 선택지를 최대한 늘려놓자. 그러니까 크게 3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뭐그 세 중에 갈래 하나는 길. 플로리얼을 교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 외국인 타자라는 게 키움의 이번 올 시즌 사례도 있잖아요. 네. 외국인 타자 둘을 투입을 했는데 결국엔 실패를 잘안 했죠. 됐죠. 예, 계산이 굉장히 어렵죠, 투수보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플로리얼을 교체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을 시킨 건데요.
일단 대체죠. 네. 그래서 6주짜리. 예, 플로리알 선수가 이제 부상을 회복하고 실전 점검이 가능한 시기가 7월 말쯤이라고 해요. 외국인 선수 교체 시한이 8월 15일이잖아요. 그렇죠. 포스트 시즌에 뛰기 예,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기간에 플로리얼 선수가 그 부상 전에 페이스가 괜찮았는데 네. 그 정도 감각을 찾았다. 음. 이거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다. 일단은 보름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그럼 그렇죠. 괜찮네. 그럼 플로리얼 선수로 마지막 가을 야구까지 가겠다. 그렇죠. 이렇게 네.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게 하나 있고요. 예. 대체 선수가 왔어요. 네. 너무 잘해. 아니 근데 실제로 하나는 선례가 있잖아요. 지난해 와이스가 예. 대체 선수로 왔다가 예. 너무 잘해서 그냥 쭉 가는. 예, 이런 케이스가 대체가 있으니까. 대에서 교로 바뀌면서 교체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될 수 있죠. 예, 이거 타자라는 건 변수가 많고 또 뭐 궁합이 딱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요 카드가 하나 있죠. 이제 두 개가 있고 네. 또 하나는 7월 말 8월 초가 됐는데 이 플로리오 선수도 이게 회복이 잘안 영 되고. 시원치 않고 대체 선수도 역시 대체 선수 수준밖에 안 된다. 눈에 차지 않는다 할 맞아요. 경우에는 과감히 교체 카드로 가는 거죠. 8월 초가 되면 메이저리그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예. 교체로 찾을 만한 선수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미 리스트업 작업을 여러 갈래로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생길 때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플로리오를 자꾸 뛰겠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예. 다치고 났어도 계속 뛸 수 있다 막 이랬었잖아요. 지금도 방망이를 칠 수 있대요. 쳐서 네. 때려서 이제 담장을 넘길 만큼 힘을 실을 수 있는데 아픈 거죠. 근데 이게 누적이, 참고만.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가장 중요할 때 가을 야구 때 못 뛰게 되면 큰일이잖아요. 게다가 김경훈 감독 말대로 아픈 거 다 알고 있는데 예. 손등이 아픈 선수에게 치기 어려운 코스를 막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이럴 그럼요. 거 아니에요. 몸쪽으로 막 예, 넣겠죠. 빠른 공을. 그런 점들 고려해서 일단 대체 선수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플로리오는 일단 미국으로 돌아가서 휴식과 재활을 병행한다고 해요. 거기 뭐 출산 휴가도 그 맞습니다. 언저리에 있으니까 예, 예. 겸사겸사해서 미국 가서 준비하면서 플로리올도 이제 대체로 온 선수가 얼마나 잘하나 계속 지켜보겠죠. 예, 맞습니다. 중계를 통해서. 예. 자, 한화가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력의 변화 모두 살펴봤고요. LG와 선두 싸움이 한동안 이어질 것 같은데 LG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영경혁 감독이 뭐 공식 인터뷰에서는 100경기 이후에 승부가 갈린다 이런 얘기를 좀 여유를 갖기 위해서 하셨더라고요. 네. 예. 뭐 그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네, 네. 영경혁 감독도 6월 말 이제 임박했습니다. 네. 아마 승부를 걸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예. 투수진이 그 구상한 대로 지금 맞춰지고 있고요. 그 유영찬 선수는 이미 합류했고요. 네. 화요일 17일이죠. 네. 이종용 선수가 전천후 투수 아닙니까? 그렇죠. 불펜 선발 다 되는. 상무에서 전역을 명받고 LG로 돌아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지난해 11월 왼쪽 팔꿈치 수술했던 함덕주 선수. 그렇죠. 이 선수가 지금 복귀 임박인데요. 그 지난 12일 2군 고양전에서 네. 1이닝 무안타로 잘 이제 던졌습니다. 출전을 투입됐네요. 본래 하나만 내줬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등판이 17일 화요일 이천에서 열리는 한화전이에요. 이거 테스트 경기 같은데. 예, LG 한화전은 뭐 2군에서도 재밌습니다 지금. 예, 생중계가 된다고 합니다. 네. 퓨처스 경기까지. 네. TVN 스포츠인가요? 그래서 한다고 하고요. 함덕수 선수는 어떻게 돌아오는 거지? 함덕수 선수가 워낙에 이제 체인지업이 워낙 좋은 선수고 예. 좌완이니까 이점도 있는데 어떤 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제가 지금? 뭐 또 뇌피셜로 다 하지 그렇죠. 않잖아요. 예. 네. 2군 투수 총괄 투수 총괄. 김경태 코치한테 아, 전화를 좀 해봤어요. 최강 올판에 출연도 했었던. 출연했죠. 네. 출연자. 예. 인기 영상 중 하나였죠. 예. 근데 뭐 2023년 우승 투수 코치였죠.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김경태 코치가 그 실전 준비 과정에서 함덕주 선수와 대화를 통해서 좀 다른 주문을 했더라고요. 좀 다르게 가자. 변신하자. 예. 근데 함덕주 선수는 뭐니 해도 체인지업 가치가 넘버원이죠. 함덕수 선수의 체인지업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벌칸 체인지업이라고 이 그립이 좀 달라요. 벌칸? 이렇게 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낀다 이렇게. 원래 요 손가락으로 벌려서 포크볼 잡잖아요. 가끔 보면 이용균 기자는 선수 출신 같아요. 이렇게 잡아요. 예. 근데 벌칸 체인지업. 내가 아는데 야구 하는 걸. 예, 하여튼 이렇게 벌려 담는다. 맞습니다. 이렇게 벌려 이렇게 두 손가락씩 갈라서. 예, 특이하죠. 한번 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예. 네. 하여튼 간에. 네. 그래서 함덕주 선수가 좌투수인데 오히려 우타자 상대로 강했잖아요. 체인지업이 워낙 좋으니까. 예,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네. 공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뭐 2023년 네. 우승했던 시즌 예를 들면요. 그의
그 좌투수 좌타자 피안타율이 1할 9푼 8리 좋습니다. 네. 예, 그런데 우타자 상대로는 피안타율이 1할 3푼 3리입니다. 아유, 뭐 거의 원터처블이죠. 우타 극강이에요, 우타 극강. 예, 근데 함덕주 선수가 이번에 복귀하면서는 네. 그 체인지업을 좌타자를 상대로도 쓸 수 있는 뭔가 준비. 준비. 어. 그리고 뭔가 그 볼배합 네. 이런 거를 갖고 나올 것 같아요. 예, 이런 내용인데 지금 실전에서도 테스트를 하고 있답니다. 좌타자 상대로도 체인지업을 이 궤적을 보면은 좌타자의 몸 쪽에서 더 몸 쪽으로 들어가는 궤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던지기 좀 부담스러운 예. 거거든요. 자칫 바깥쪽으로 하다 몰리면 큰 게 나오고 몸에 맞는 공이 나올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던지기 어려운 건데. 예, 조금 더 세밀하게 제구가 워낙 좋은 선수니까 네. 뭐 아마 그쪽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백도어죠. 좌타자의 먼 쪽에서 보더라인에 걸치는 방향으로. 그런데 그 난이도 높은 건데 진짜. 저는 이게 지금 기계가 심판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ABS 존 특징이 모서리 존을 잘 잡아준다는 건데 걸리면 그냥 예, 이게 좌타자 상대로도 함덕주 선수 체인지업이 ABS 존만 잘 활용하면 특효약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게 잘 들 경우에는 좌타자가 더 헷갈리죠. 사실 뭔가 노림수를 갖고 가는데 좌투수 입장에서는 뭐 지난번에 간보아 얘기도 했었지만 1루 쪽 밟고 던지잖아요. 예. 투수 플레이트에. 예. 근데 이거를 과감하게 3루 쪽을 밟으면서 함덕주가 좌타자 바깥쪽에 보드라를 이용하는 무슨 일종의 백도어성 체인지업을 던져서 그쪽을 그 ABS 존을 건드릴 수 있으면 이거 생각보다 세지겠다라는 굉장히 궤적이 생각이 크잖아요, 들어요. 함덕주 선수. 네. 그 체인지업이요. 그래서 뭐 퓨처스에서 이미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지나면은 복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미 좀 괜찮고 릴리스 포인트 같은 게 역시 감각이 좋다. 빨리 찾았다 이런 얘기를 네. 김경태 코치가 했습니다. 예. 사실 여름의 승부 싸움은 불펜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예. 아니니까 불펜이 한 명이라도 더 특히 네. 쓸 수 있는 불펜이 돌아온다면 명예혁 굉장히 큰 감독이 힘이 될 지금 것 같아요. 불펜 뎁스를 늘리는데 모든 걸 지금 걸고 있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전력 변화를 보인 팀이죠. 예. 우승 후보 삼성도 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발등 부상 미세골절 레이스 대신 예. 대체 선수로 고비로 넘길까 하다가 아예 그냥 교체로 갑니다. 예. 헤르손 가라비토. 이게 참 읽기 어려운 이름이에요. 예, 맞습니다. 헤르손 하라비톤지, 헤르손 예. 가라비톤지. 가라비토. 가라란 말이 좀 썩 좋지는 아니 않지만. 근데 둘 다 이제 G로 시작하거든요. 예, 비토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죠. 예, 헤르손. 네. 그렇습니다. 예. 좀 발표만 남은 것 같아요. 네, 예. 네, 거의 뭐 그렇고요. 텍사스에서도 방출 소식이 나왔고. 그러니까 그 삼성이 작년에도 그 맥키넌 선수로 시작해서 타자, 외국인 네. 타자, 카데나스, 이름을 몇 번 바꿔서 그때는 카데나스였죠. 그리고 디아즈. 네네. 그리고 굉장히 그 순발력이 맞습니다. 바꿨잖아요. 네. 선택과 뭐 행동이 빨랐는데 이 올 시즌도 그런 것 같아요. 과감하게 결정했죠. 그러니까 이 선수 이제 1985년생으로 메이저에서는 지난 2년간 승리 없이 21경기만 등판했어요. 1995년생. 예, 1995년 뭐라 그랬습니까? 85년생. 85년생. 알싸를 확 차이가 모르셔갖고. 크죠. 이제 실수했습니다. 95년생. 예. 야구 잘 85년생이면 박병호랑 동갑 예, 같은데. 예, 저희 코치로 와야죠. 예, 하여튼 85년생이고요. 21경기 등판했는데 선발은 2번만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죄송한데 85년이면 강민호 같아요. 예. 야, 강민호랑 이게 동갑이면 잠깐만. 예. 이게 중요해? 중요해.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근데 이 선수 이제 영입 소식이 이미 미디어에 나왔죠. 그렇죠. 뭐 다 알려줬죠. 예, 근데 뭐 삼성에서는 당연히 기대 크다, 좋은 선수라고 소개를 할 텐데 네. 다른 구단 반응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뭐 삼성 얘기대로 국내 구단들이 진작에 관심을 갖던 선수가 맞아요. 리스트 상한간에 있던. 예, 그리고 네. 실제로 한 구단은 지난해 영입 시도도 했는데 잘 안 됐다고 해요. 그때만 해도 이제 메이저리그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 성적은 별로 안 좋아요. 그 트리플 A, 텍사스 네. 트리플 A죠. 그래서 10경기에 선발로 나왔는데 7패. 승리 없이 7패. 평균 야책 8.81. 야.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숫자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를 직접 관찰한 다른 구단 스카우트 얘기 들어보면요. 가서 본 예, 스카우트. 이게 뭐, 그러니까 실점 과정이 불운했던 경우도 난타당했다기보다는 좀 네. 불운한 경우가 이게 있고. 평자가 구성되는 게 이제 조금 인닝이 적고 실점이 집중적으로 몰리면 이제 올라가는데 그리고 쌓아놓은 주자를 다음 투수가 막 예. 집어넣어주거나 그 이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경기에서 감독이 교체를 또 빨리 했대요. 그래서 이게 숫자를 그냥 액면으로 보면 안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 9위나 9질 문제는 아니라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었어요. 그래서 한구단 관계자는 네. 그러더라고요. 텍사스에서 안 풀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풀어줬다. 예, 40인 로스트에서 이적료를 좀 주고 데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삼성이 좋은 선수를 영입했다. 그건 사실이다. 교체로 갈만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가라비토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검색도 좀 해보고 영상도 찾아보고 했는데 베이스볼 아메리카가 이제 또 아마추어 드래프트 굉장히 유능한 매체잖아요. 여기 분석을 해보면 일단 슬라이드의 위력이 굉장히 좋고 커브의 낙차가 수준급이다. 이런 스카우팅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체인지업은 뭐 수준급은 아닌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했고 그리고 올 시즌 앞두고 이제 가라비토 선수에 대한 예상평들이 막 있잖아요. 그걸 살펴보면 커브 의존도가 높다. 이러고 있는 커브를 굉장히 잘 쓴다라고 했는데 그 커브 자체에 대한 평가가 그레이트까지는 아니고 굿 정도는 된다. 이렇게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커브가 굿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굿이면은 낫배드. 물론 이제 그레이트가 제일 좋은 거예요. 낫배드보다는 좋은 거죠. 낫배드 굿 그레이트 있을 텐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인гл리시? 불쾌하네. 굿이다 굿. 그리고 포심이 이제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아주 빠른 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균 94마일이면 국내에서는 뭐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구인데. 맞습니다. 포심이 플라이볼을 좀 많이 생산한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대신 싱커가 땅볼 유도가 굉장히 좋다. 이런 평가가 있는 걸로 봐서는 라팍과의 어떤 매칭을 생각해 보면 그구종이네요, 바로. 싱커를 조금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9위가 되게 좋은 투수잖아요. 그리고 이 포심이 플라이볼이 많다는 건 아무래도 약간 높게 몰린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성향의 투수들이 KBO 리그로 오면 공인구 변화 수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롯데 데이비슨도 그렇고 낸시 라일리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높게 뜬공허여가던 포시머가 한국에서 KBO 리그 공인구를 던지면 빵빵 꽂히는. 간보아가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간보아 이런 선수들. 뭐 그것도 9위가 KBO 공인구 ABS와 결합됐을 때 만들어냈던 시너지 효과. 요거를 가라비토 선수에게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은 외국인 선수로 시즌 중후반에 반전을 지난해 이뤘는데 올해도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디아즈 워낙 좋고 뭐 후라도 최근에 보면 완봉투 할 때는 무시무시했으니까요. 자, 이런 거 따져보면 자, 지금 하나, LG, 삼성의 전력 변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름 되면서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 비도 많이 오고 광호 콜드에 대비한 뭐 우천 연장도 이런 일 기를 텐데 투수 운영이 정말 핵심이고 거기에 대해서 불펜 대수도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감독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필요한 경기를 잡느냐 이런 감독들의 머리 싸움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후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번 영상 엔딩 들어가면서 기억나는 하나 장면이 있어요. 갑자기 지난달 5월 마지막 주인데 그 한화가 잠실 원정 LG전을 치를 때예요. 이번 전 LG 시리즈죠. 그럴 때 김경무 감독하고 그 태양을 마주보면서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객관화시켜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LG와 경쟁할 팀이 있어야 재밌을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였어요. 이거는 리그가 재밌어진다. 리그가 재밌는 게 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하나 팬이 재밌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때 그 뉘앙스로는 한번 해볼 만한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감춰놨던 발톱을 지난 주말 그 대전에서의 2박 3일 LG전에서 꺼내든 것 같아요. 독수리 발톱을. 사실 그 두 경기가 LG가 못한 경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LG 진짜 좋은 경기를 했는데 그 팽팽한 흐름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발톱. 손톱 깎은 지 꽤 됐어요? 저는 무섭네. 잘 다듬었습니다. 마무리하시죠. 최강 몰패는 앞으로도 깊이 있는 얘기 꼼꼼하게 취재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